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저는 신한투자증권 최진석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헤드라인과 함께 시장과 종목과 관련한 이야기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제가 꼽은 거를 좀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깜짝 고용, 파월도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 오늘 이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이코노미 클럽 대담에 나섰죠. 이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 시작됐다라는 그런 입장은 좀 재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디스인플레이션의 정의는 인플레이션의 하강이다라고 파월 의장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하강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면서 연준에서도 인플레이션 하강 국면이 시작됐음을 좀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번에도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하지만은 데이터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또 현실이다라고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고용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 등이 호조를 좀 보였을 때 예상보다 더욱더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또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정 기간 제한적인 수준의 정책 스탠스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higher for longer, 그러니까 높은 금리가 예상보다 좀 오랜 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파월 의장이 이번 대담을 통해서 또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깜짝 고용이 나왔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임금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이 시장을 내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파월 의장이 좀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 내가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서비스가 아닌 재화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역시 고용지표와 관련해서 이런 발언도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 이슈와 관련을 해서 어떤 점을 좀 살펴봐야 할지 큐를 좀 꼽아봤는데요. 결국 이제 파월도 놀랐다. 그리고 깜짝 고용 이후에 이 시장의 변화는 어떤 점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날 파월 의장의 발언을 저희가 해석을 하더라도 고용지표 발표 후에 연준도 재차 좀 경계감이 올라왔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의 온도도 크게 좀 변한 것이 저희가 좀 느껴지죠. 그래서 몇 가지 좀 변화를 다시 한번 좀 복기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강달러가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같은 경우에도 어느새 유로 대비 4주 만에 고점을 달러가 다시 한번 찍으면서 유로화 대비 그리고 엔화 대비에서도 강세를 최근에 다시 한번 띄고 있는데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유로화가 10개월 고점을 찍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외환시장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가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전망의 상향 조정입니다. 지금 보면은 5월에도 연준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월 발언 이후에도 3월 달에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전망이 오히려 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물론 이제 비율은 한 6%대로 높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5월 달에도 그러니까 3월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고 5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25bp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라는 전망 역시도 선물 시장에서 이제는 70%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 그리고 이날의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선물시장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금리 눈높이가 더욱더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점도 당연히 있겠죠. 고용지표가 견고하게 나왔기 때문인데 세 번째 이제 시장에서의 온도 변화가 바로 경기 전망의 변화입니다. 이날만 하더라도 골드만삭스에서 미국이 1년 내에 이 경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기존의 35%에서 25%로 낮춰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시각은 좀 높여 잡았다라고 보여지죠. 그러면서 침체 전망을 좀 하향 조정한 이유가 강한 고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런 점들이 결국은 연준의 긴축 노선을 다시 한번 부르짖힐 요소는 될 수는 있겠지만은 매크로 측면에서는 경기 전망이 상향 조정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까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종목과 관련한 헤드라인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항공이 올해 들어 두 번째 임금 인상을 했더라. 이 부분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IT 업계를 중심으로 줄 감원 소식이 좀 잇따르고 있죠. 하지만은 임금 인상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날 델타 항공이 급여의 5%를 좀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것이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임금 인상이었다.
1년 내에, 최근 1년 내에 두 번째 임금 인상이었다. 이렇게 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작년 5월 달에 델타항공이 4% 임금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이것이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인상을 한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인상은 4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하고 지상직과 그리고 크루들 모두 다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델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3.2억 달러의 이익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여파에 따라서 지난 2020년만 하더라도 무려 120억 달러나 손실을 낸 것에 대비해서 많은 좀 반전이 일었다라고 보여지고요. CEO 역시도 이 같은 좀 진전이 결국 임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가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또 발언을 이번에 같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인상 같은 경우에는요, 파일럿들에게는 미적용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파일럿들은 오히려 향후 4년간의 약 한 34%의 임금 인상을 포함한 지금 계약안에 대해서 표결하고 있는 중이라고 주요 외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인난이 심각한 것인가? 임금 인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항공업계인데요. 최근에 항공주에 대한 진단까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지표를 살펴보면요. 미국 내 공항의 보안 검색대 통과 인원수를 저희가 보면서 여행 수요 또 항공 여객 수요에 대한 또 지표를 확인을 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벌써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날에 따라서 편차는 있지만은 팬데믹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 레벨에 비해서 더욱더 높은 수요가 나타나는 구간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팬데믹 초기에는 사실은 여행 수요 회복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다라고 뭐 시장에서도 바라봤고 항공업계에서도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항공업계에서는 조기 퇴직을 좀 권고를 하면서 구조조정의 고삐를 굉장히 좀 거세게 맸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이제는 여객 수요가 완전히 좀 회복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초에도, 그러니까 올해 새해에도 이 같은 트렌드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간으로 좀 집계를 하는 시스템 매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객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나 비행기 티켓을 많이 끊었느냐, 이 부분을 좀 집계를 하는데 2019년 대비해서 1월 첫째 주 정도에 14.6%나 더욱더 늘어난 수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해 내내 또 항공 여객 수요가 화랑을 띨 것이다라는 점을 좀 보여주는 연초에 또 지표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표에서 좀 눈에 띄는 점이 있었어요. 지금 일반 레저용 여행뿐만 아니라 기업 출장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출장 수요가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이 항공주들 가운데서 어느 종목에 접근을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이제 출장과 해외여행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은 델타를 좀 탑픽으로 꼽았거든요. 사업이 잘 되니까 뭐 임금도 인상하고 있고 최근에 탑픽 그런 제시까지 나왔던 델타항공에 대해서 또 살펴봤습니다. 네, 마켓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